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4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본인은 스스로 대국민 담화나 아니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의 의회 폭거, 예산 삭감, 또 무차별 탄핵, 그리고 또 그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그게 아니고 장기 집권을 위한 그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내란몰이, 이 특검을 2차 내란몰이 특검까지 띄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좌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추겨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이런 주장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새로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쪽에서 거의 찬성 입장으로 돌아가는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추겨서 속된 말로 이렇게 자극을 계속해서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짜뉴스 많이 퍼뜨리는 장경태 같은 경우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에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계엄 선포 1시간 전에 성형외과에서 나왔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부추긴 것뿐이 아니고 계엄을 다 알고 있었다, 서로 상의를 했다는 말까지 장경태가 했었죠. 이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서, 장경태의 주장입니다. 기자회견까지 그때 했는데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경태는 심지어 김건희 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 한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장경태가 윤석열이 장경태의 기자회견 표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에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 김건희 씨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막 내란몰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끼워 넣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몰랐다. 비상계엄 몰랐다.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한 1년 5개월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죠.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그 속행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 이진관 부장판사죠. 이진관,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던 그 이진관이 이진관의 형사합의 33부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있었고,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음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재판부가 물었는데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했고, 재판부가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선포를 하기 전이나 선포를 한 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물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직접 비상계엄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그날 비상계엄 당일에 오늘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처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 집에 들어가면은 처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화를 많이 낼 것이다 라고 국무위원들에게, 그날 12월 3일 날 국무위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 한덕수 판결문에 나와 있죠. 한덕수 판결문에 보면은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것은 내 처도 알지 못하는 일이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마 처가 화를 낼 것이다 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 또 판결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특검이 소위 말하는 내란몰이 특검, 조은석 특검이 그때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서 김건희 여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지영 특검보 막 브리핑을 했던 그 특검보가 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성형외과 의사 등 주변 인물을 샅샅이 조사를 다 했다. 그런데 개입을 증명할 증거나 진술이 전무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즉 이번 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거기에 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 그때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이 심지어 그런 말까지 좀 언론에 유포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측근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김건희 여사가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생각한 게 많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분노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 또 그때 특검이 여론몰이를 막 하면서 이런 그 브리핑까지 내놨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또 부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은 전혀 사전에도 몰랐고 그날도 몰랐고 사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언급을 하거나 싸우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느냐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혀 없었다. 그 후에 무슨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있었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다 망쳤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그쳐서 몰아붙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특검이 이런저런 이 여론몰이를 한 지금 흔적이 있는데 내일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9개월이 됐죠. 그동안 부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역시 이진관이 한 재판부 33부인데 이 재판에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 사건이죠. 그 재판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정인으로 채택이 돼서 정인 신문이 예정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출석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부부가 처음 법정에서 재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내일 펼쳐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형사 33부에서 하는데 공판 당일 오전에 내일 오전에 이 김태열 전 미래항공연구소 소장 그 여론조사하는 거기를 부르고 오후에는 김건희 그 여사를 정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석을 한다는,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이 불출석 사유서 같은 거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 5개월 만에 재회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9개월 만이죠. 9개월 재구속된 지 9개월이 됐으니까는 자 내일 상황은 또 지켜보고 그 모습 내일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잠시 후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는 이재명의 그 외교 참사 문제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국정농단 몰이를 시작한 이 대목을 포함해서 오늘 하루 정치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